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3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요. 제가 야심차게 이번에 준비한 시킹알파의 $99 프로모션 관련한 안내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이번에 제가 번역할 때 필요한 파파고라는 웹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파파고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구글의 크롬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번역기가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시킹알파는 원래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잖아요. 근데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번역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영어로도 그냥 보실 수 있고 아니면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하셔서 여러 가지 뉴스를 클릭하실 수 있더라고요. 최신 뉴스 보시면 뭐 여기 나스닥, S&P 다우 선물은 잭슨홀보다 앞서 위험 회피 움직임으로 하락했다. 클릭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바로 여러 가지 기사들을요. 한국어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접하실 수가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원하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애플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애플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한국어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장률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성장 탭을 클릭을 하시면 매출 성장, 에비타 성장,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다 한국어로 이미 번역이 돼서 나타납니다. 수익성도 마찬가지죠. 총이익 마진은 어떻게 되고, 에비타 마진은 어떻게 되고, 순이익률은 마진이 어떻게 되고, 영업현금은 어떻게 되고, 직원당 순이익은 어떻게 되고, 대단히 정확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주식 용어를 한국어로 보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크롬의 번역기에서 이미 다 갖추어놨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유용한 정보 알려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월 23일 미존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이 모두 만나 함께 만든 어플 모니모를 들어보셨나요? 저 역시도 삼성증권 이용자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모니모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봤는데요. 아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 관련 오늘의 뉴스를 구독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미션을 수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5,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합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무료 가입만 해주시면 이벤트가 끝나는 9월 초 모든 분들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은요, 반드시 설명글과 상단 고정 댓글에 함께 공유해 놓은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셔야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모니버 앱에 접속하시면 미존 구독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없으니까요. 꼭 하단의 설명글, 상단 고정 댓글에 함께 게시해 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럭키 젤리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미션만 수행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미션은 참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것부터 목표한 걸음수를 채우면 지급해주는 걷기 미션, 기상 챌린지와 같이 미션을 하나씩 해나가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재미있는 미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션을 찾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이렇게 모니모 어플에 접속하셔서 화면처럼 혜택 탭을 눌러주시고 이벤트를 눌러주시면 최상단에 최대 30만원 럭키젤리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션을 수행하셔서 럭키젤리를 받아보시면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미준 구독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빵이라고 부르는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요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해당 종목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기 때문에 정말 빠삭하게 기업들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을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투자가 좀 안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반면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 종목에 대한 뉴스라든지 업데이트가 그렇게 자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불안한 부분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장 주식들 중에서 이 메가테크 기업과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좀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버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요, 2022년 들어서 이 오미주 뉴스에 거의 가장 자주 등장했던 성장 주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뉴스 말고요, 우버 관련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아티클이 하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애널리시스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7,000명이 넘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있는데 이 블로거들이 본인이 이제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투자의 논리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애널리시스라는 부분이 시킹알파의 가장 커다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요, 우버 관련해서도 스트롱 바이, 셀, 뭐 홀드, 보유도 나오고요, 팔아라, 여기는 이제 매수 의견을 또 주고 있고 또 보유 의견, 그다음에 매도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중에서 오늘은요, 제가 가장 위에 있는 최신 정보, 여기 보시면 어제 올라왔다고 나와 있죠. 자, 우버 같은 경우는 결국 터닝 더 페이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 버전을 원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메뉴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기능이 구글 크롬에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로 여러분들께 방송 드리는 게 조금 아직 낯설기 때문에 영어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이 기사는요, 가장 최신에 발표된 기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기사를 읽으면 2022년에 있었던 우버 관련된 기사가 하나에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숙한 어떻게 보면 심오한 분석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깔끔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버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First Ever Positive Cash Flow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버가 드디어 현금 흐름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 얘기는 현금을 태우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현금을 만들어낸다, 돈을 버는 기업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인플렉션 포인트다. 인플렉션 포인트는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버 투자에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다, 새로운 챕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커다란 발전의 모습, 이번에 이제 어닝 결과가 2분기에 발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해준 많은 소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된 모습은 뭐였냐면 우버가 드디어 파지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여줬다. 현금 흐름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First time in its history니까 우버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요, 원오프 이벤트가 아니다. 그 얘기는 한번 반짝하고 이제 다시 적자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흑자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닝콜에서 CFO, 우리 그 파이낸셜 오피서죠. 이게 Chief Financial Officer인 넬슨 차이랑 그리고 CEO는 다라 코슬로우 왓입니다. 자, 이분이 두 분 다 강조를 해주고 있다.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우버라는 기업은 굉장히 좀 건전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경영진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 캐피탈 디스플린에 하고 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성장에 굉장히 매진해 왔던 기업이 이제 비용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버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어링, 사람을 뽑는 것을 그냥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특권으로 본다. 사람 뽑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한 명 한 명 뽑을 때마다 하나의 커다란 이벤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비용을 절감해 나갈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 우버라는 기업은 포커스가 계속해서 수익성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버는요, 이제 계속 진화해서 결국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이제 잘 경영이 돼가고, 그 다음에 우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장,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성장에만 매진해 왔다면 이제 그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수익성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도 중요한데요. 보시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버가
우버가 겪었던 하나의 문제점, 드라이버, 운전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 드라이버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어닝콜에서 이 CEO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70%의 드라이버들이 이번에 다시 우버로 돌아와서 일을 할 결정을 하게 됐다. 그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감당하기 좀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아니면 직장일 중에서 직장 외에도 파트타임으로 우버 드라이버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버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어려움, 운전자의 부족 현상이 이번에 해결이 됐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새롭게 운전자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 미국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무려 7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새롭게 우버에 가입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서플라이 시츄에이션이 이제 좋아졌다. 그래서 운전자의 공급 현황이 너무나 원활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스트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운전자가 모자랐을 때는요,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새로운 운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기업의 투자에 하나의 좀 장애가 됐었던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비용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자 공급 현황이 향상이 된 것은요, 또한 퍼포먼스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지 트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서지 트립이 뭐냐면요, 우버가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인기가 별로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 별로 없는 지역에서 우버 승객이 이제 우버 자동차를 이제 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 서지 트립을 주면서 가야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너무 모자랄 때는요, 하나의 할증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할증료를 내면서까지 운전자한테 조금 더 커미션을 주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서지 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서지 트립의 퍼센티지가 원래는 20%가 넘었었는데 여기서 1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할증 요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 역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5분에서 6분 정도가 평균적인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이 웨이팅 타임이 4.5분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운전자 공급 현황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우버 이츠라는 비즈니스 모델. 사실 이 부분은 미준의 오미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코너를 매일매일 보신 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버 이츠가요, 굉장히 좀 많은 발전을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가 되고 있냐면 원스톱 숍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스톱 숍은 뭐냐면 여기에만 가면 없는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숍을 원스톱 숍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숍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요, 우버 이츠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점점 더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 푸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랄까 레스토랑에 음식을 시키면 그거를 배달해주는 앱이었거든요, 우버 이츠. 근데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나중에는 식료품 배달로 옮겨갔고, 그리고 이제는 식료품 배달뿐만이 아니라요, 점점 더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추가시키면서, 그러니까 품목을 초과시키면서 everything else,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필수품들을 배달해주는 그런 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버 같은 경우는 diversifying, 그래서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버 이츠라는 그 디비전, 비즈니스 분야를 계속해서 다각화하면서 많은 파트너십을 지금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들은요, 원래는 이제 식료품 브랜드랑만 파트너십을 했었는데, 아니면 레스토랑 브랜드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음식과 관계없는 그런 파트너십을 결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알코올 딜리버리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술 배달도 되죠. 그 술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하나 인수했는데요, 드리즐리라는 기업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점점 더 이 우버 이츠라는 디비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배달을 하면서 이 코비드가 완전히 끝난 세계에서도 이 디비전에서 우버 이츠에서 좋은 수익과 매출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버 이츠가 굉장히 커다란 히트를 쳤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라든지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코비드가 이제 잠잠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슈퍼마켓에 자주 가는 그런
시기가 다시 도래를 했죠. 이때는 다각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우버 이츠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코비드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앱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버는 또한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요. 딜리버리 파트너십을 확장을 했는데 굉장히 좀 의외의 파트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샵. 바디샵은 이제 미용용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이거든요. 바디샵하고도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고 또 하나 오피스 디폿이 있는데요. 오피스 디폿은 뭐냐면 학용품이라든지 비즈니스 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샵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우버 앱을 통해서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다. 뭐 심지어는 마리화나 대마초까지도 딜리버리를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는 기차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예약까지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역적으로도 확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여기 차터버스, 전세버스 같은 것도 이제 우버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우버가 가지고 있는 우버 이츠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한한 그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이런 디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달할 수 있는 품목이 사실 지금 현재 전체 가능한 품목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트너가 늘어나면서 이 분야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람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확장이 결국 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있냐면 레비뉴의 성장률을 보면요. 지금 우버 이츠의 성장이 43%나 되고 런레이트 레비뉴. 런레이트 레비뉴는 뭐냐면 분기의 매출이나 아니면 부킹, 예약 현황을 곱하기 4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츠 디비전에서 만드는 총 예약의 금액을 보면 4.5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나오는 단어는 우버 프라이트입니다. 자, 우버 프라이트는 이제 화물 운송 서비스인데 우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이 분야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크호스다. 그 얘기는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치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버가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우버 이츠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버의 이 화물 운송 서비스 쪽은 이 성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장이 사실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어느 정도의 성장이냐면 우버 프라이트의 레비뉴는 작년 1년 동안 426%나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도요. 전체 우버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무려 23%를 지금 화물 운송 서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이미 발전을 한 그런 디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잘 신경을 안 쓰는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에비타 같은 경우는 지금 5%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버 프라이트만 따로 떼어서 보면 작년까지는 적자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미 에비타 같은 경우는 플러스 흑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바로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웨이모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디비전이잖아요. 이 알파벳이 운영하고 있는 웨이보랑 파트너십이 점점 더 그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버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자율주행 트럭이 드디어 이제 허브 투 허브 모델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브 투 허브 모델이 뭔지 궁금해지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이 이제 비지 트립 엔진이니까 이 뭐냐면요. 운송 서비스를 할 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트럭이 막 우리나라처럼 3시간, 4시간에서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 2, 3일 정도 계속해서 운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한 2, 3일 정도 운영을 할 때는 이제 자율주행이 운영을 하고요. 처음에 있었던 허브, 그러니까 출발지 그리고 이제 도착하는 허브지 요 두 가지의 지점에서는 조금 바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쪽은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을 이용을 하고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허브 투 허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 자율주행 트럭이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버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음 성장 동력이다. 따라서 우버의 성장을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우버의 화물 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트럭 마켓이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5,327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026년 정도가 되면 이 규모는 점점 성장을 해서 약 6,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 정도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버가 운영하고 있는 화물 운송 서비스가 만약에 전체 미국 시장의 5%만 차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효율성을 높이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지금은 없는데 한 330억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인수한 기업 중에 트랜스플레이스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비즈니스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한 장을 써나갈 수 있는 분야가 우버의 화물 서비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이 글을 쓴 주식 전문 블로거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48달러가 적정 주가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48달러라는 주가가 나온 이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멀티플이 적용이 되고 있냐면 어저스티드 에비타에 비교를 했을 때 전체 EV는 이제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25.61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멀티플을 살펴보면 보통 63배의 거래가 됐던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보기에는 한 50배 정도의 멀티플이 적당하다. 그래서 과거 평균은 63배지만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97.5 빌리언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캐시가 한 4.4 빌리언 정도가 있고 장기적인 부채가 6.85 빌리언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금은 더해주고 부채는 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97.5 빌리언이 95 빌리언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현금을 더하고 부채를 빼면 이게 바로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95 빌리언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95 빌리언 시가총액을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었더니 한 주당 적정 주가가 48달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48달러까지 정말 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65% 정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적정 주가가 나온 이유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그러면 우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마무리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자가 처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버 투자의 리스크는요, 아무래도 드라이버 서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운전자 부족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된 것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살펴보신 것처럼 노동력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운전자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에 운전자가 계속해서 부족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경쟁 기업의 운전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의 리스크는 뭐냐면 바로 규제 부분입니다. 자, 우버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모델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죠. 예전에는 이제 대중교통 그러면 택시 그리고 버스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세계의 여러 부분에서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국에 우버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좋은 뉴스를 예전에 본 적이 있죠. 여기 보시면 우버가 뉴욕의 택시, 뉴욕 택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옐로우 택시잖아요. 옐로우 캡. 이 옐로우 캡과 협업을 시작했다.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이러한 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였냐면 우버 때문에 이제 옐로우 캡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우버가 이제 택시 운전사들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앱에 넣어줌으로써 결국 이 옐로우캡을 운영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굉장히 좀 바쁜 러시아워일 때는 그냥 옐로우캡의 운전자로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는 우버의 운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경쟁 사항이었던 옐로우캡과 우버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 팀이 돼서 일을 한다. 이렇게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이 예전에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택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고 나서 이런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의 택시 컴퍼니랑도 같은 파트너십을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제 부분은요, 공생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우버의 경영진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고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규제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이겠죠. 현재 마크로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제의 매크로 현황이 조금 더 악화가 된다면 우버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제 사이클에 어쩔 수 없이 좀 연동이 돼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자, 결론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결론 같은 경우는 결국 우버는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의 시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2020년 테슬라가 장기간의 적자를 마무리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투자를 시작했어도 사실 테슬라의 진입에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10년 전부터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어려운 투자를 하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버가 겪고 있는 상황처럼 어떻게 보면 장기간 적자 기업이었다가 드디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의 논리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현재 모빌리티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 쪽이 굉장히 좀 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코스가 하나 있죠. 이 화물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떠한 성장 추세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더욱이 자율주행과 맞물러지면서 우버가 굉장히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기업으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대감을 좀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밸류에이션 쪽을 보시면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필자가 얘기하기로는 지금 굉장히 언더밸류돼 있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주장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시킹알파와 연동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분석 기사도 여러분들께 많이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때그때 시기에 따른 굉장히 좀 단편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그 전망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 하나를 전반적으로 좀 요약해주는 이런 분석 기사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널리시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사가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